선운숙 씨의 전 남편 유영재 씨에 대한 얘기가 들려왔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 목소리, 유영재 씨 이 목소리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자신에게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을 씌웠다고 항변했던 유영재 씨 얘기가 왜 나오느냐? 김묘성 기자님,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운숙 씨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영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검찰은 유영재 씨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징역 2년 6월이었고 네. 법정 구속됐습니다. 아하. 재판부는 5회 강제추행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다라면서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수강 이수 명령 그리고 아동 청소년 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하. 이번 선고는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유영재 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지 9개월 만에 나온 선고인데,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1심 결과에 대해서 선운숙 씨 친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판결이 나왔고, 거기다가 법정 구속되는 실형 판결까지 지금 나왔는데, 재판부에서 이런 친족 간의 강제추행의 은밀성, 그리고 잔인함, 그리고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많이 하셔서 그런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얘기했나요? 왜냐하면 판결 선고 직전까지도 본인의 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말이 있었다면 2심부터는 이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략으로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대목이, 허주연 변호사님, 선운숙 씨 친언니 측의 즉 변호인도 이례적으로 형량이 높게 나왔다고 하고, 진짜로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 형량 높게 나온 거예요? 제가 사건 기록을 다 살펴본 것은 아니어서 이 담당 변호사의 어떤 분석이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주 이례적으로 높게 나왔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양형 기준이요, 기본 양형 기준이 3년에서 지금 6년으로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경된 양형 기준이 2년 6개월에서 4년 사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그러니까 이 유영재 씨가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 진술이 인정이 되고 모순된 부분이 없어서 죄를 모두 인정을 한다. 네. 또 범행 내용과 수법,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보면 죄질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용서조차 받지 않았는데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가 설치가 됐거든요. 검찰의 구형량과 비교해 보더라도 최소한 징역 3년형 정도는 선고됐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같이 나온 것은 좀 재판부에서 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봤다는 그런 표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어쨌든 유영재 씨 연예인이고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신상정보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유영재 씨 반성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 법정 구속이 된 부분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실 기존에는 실형 선고를 하면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이 관례처럼 당연하게 여겨져 왔고 예규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2021년 1월에 내용이 개정이 됐어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형을 선고하도록 법정 구속을 해야 한다는 그 요건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그리고 혹시나 모를 피해자라든가 중요한 참고인 증인에 대한 위해 우려,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선우은숙 씨와 이 피해자인 선우은숙 씨의 언니에 대한 어떤
위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이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지금 유영재 씨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는 점,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이번 법정 구속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저 대목 같아요. 재판부가 그랬잖아요. 이 선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죄질이 나쁘다. 그런데 범행에 대한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아니 그럼 안준용 기자님, 유영재 씨를 변호했던 변호인도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 유영재 씨는 뭘 믿고 지금까지도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안 할까요? 사실 이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이었던 게 녹취록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 내용을 보면은 분명 그 녹취록 내에서는 사과를 하고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재판 단계 때부터 부인을 한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재판부에서 들여다볼 때도 객관적인 증거까지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부인하는 걸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는 직접적인 판시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사과, 용서, 사과를 구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 합의가 없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 유영재 씨 입장, 분명히 그쪽도 대형 로펌이 붙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네. 반성문 하나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재판 자체가 양형을 다투는 게 아니라 유무죄를 다툰다는 거죠. 유영재 씨는 유명인이고 연예인입니다. 저분은 몇 가지 혐의 중에서 단 하나라도 유죄가 나와서 형량이 적게 나오더라도 방송 활동이 불가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본인은 무죄가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재판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무죄를 주장을 했고 이런 모습이 재판부로 볼 때 게다가 또 친족 간 범행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죄질이 좋지 않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모르긴 몰라도 유영재 씨의 1심 선고 결과를 긴장과 초조 속에 지켜봤을 사람은 바로 이 두 사람일 거예요. 바로 선운숙 씨의 친언니, 직접적 피해자죠. 그리고 선운숙 씨, 아마 이 두 사람 아닐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운숙 씨께서는 본인이 은퇴를 할 각오를 하고 선운숙 씨 언니분께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이 고소를 하고 세상에 이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모욕, 조롱,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당해서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가 있으시고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상황이십니다. 두 분 다. 선운숙 선생님께서 혹시 인터뷰가 오면 말씀해달라고 하셨던 사안이 있는데 인터넷 유튜브의 댓글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조롱과 욕설, 모욕은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있었던 조롱과 모욕과 욕설, 명예훼손 글들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좀 자진 삭제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운숙 씨 자매들에 대한 억측과 조롱이 이제는 멈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힘든가 봐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말 있죠? 시쳇말로 피, 꺼, 솟. 피가 지금 거꾸로 솟는 심정일 거예요. 선운숙 씨 친언니와 선운숙 씨는 제3자인 제가 들어준 피꺼솥인데 왜 그러냐면 최진봉 교수님 이 사안에 대해서 누가 그 손가락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욕설 조롱을 선운숙 씨하고 친언니한테 하고 있는 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다른 가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대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변호인 측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관련 유튜브에 선운숙 씨 자매에 대한 비방, 조롱, 비난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뭘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악플을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법적 처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악플이라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걸 보는 순간 더 큰 고통을 당하거든요. 이게요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변호인 측에서는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한 조롱, 욕설, 모욕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고 네.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자진 삭제하고 더 이상 올리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일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또 방송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또 거기서 비난을 하나 봐요. 이거 엄벌해야 돼, 엄벌. 엄벌해야 네. 돼요. 그래서 체증을 해서 법적 네.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네.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비방과 조롱의 내용이 진짜 정신적으로 견디기가 힘들었으면 최명규 원장님 앞서 이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과 치료를 지금 아마 받고 계신가 봐요, 두 분이 세상에. 사실은 이제 이혼도 엄청난 충격이고요. 그리고 성추행도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치료를 갖다 많은 분들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이루어짐부터 헤어짐까지 모두 다 대중한테 노출이 됐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로 인해서 본인이 받고 있는 수치심과 억울함이 더욱더 크게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사실 가해자가 하는 얘기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처음 이렇게 법적인 문제에 있게 되면 마지막까지 안심을 못해요. 혹시 진짜 무죄가 나오면 어떡하나. 어머 세상에. 야,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 걸 보니까 저거를 판사가 믿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끝까지 해서 불안하게 그러게 돼요. 불안하겠네요, 진짜. 그 불안한 가운데 이런 댓글들을 갖다 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짜 우리 질지도 몰라 하면서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어머 세상에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허준 변호사님. 앞서 저희가 들어봤던 그 유영재 씨의 마지막 그 방송의 그 육성을 들어보면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이 사실로 끝나지 않게 끝까지 싸우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하나요?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안진용 기자님께서 분석해 주셨던 것처럼 무죄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할 것이고 지금 이 형량을 줄이고 전략을 완전히 바꿔서 인정하는 쪽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해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의 변화를 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 이렇게까지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양형 이유의 설시가 나온 이상 새롭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피해자나 선운숙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지 않는 한 이걸 무죄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유영재 씨가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도록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네. 확률적으로 지금으로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든가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면 어느 정도 감형의 여지가 있는데 유영재 씨가 이런 전략을 선택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소가 될지 좀 지켜볼게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섣부른 질문일 수는 있겠는데 1심이 이제 막 1심이 나오는 거예요. 선운숙 씨가 혹시 다시 대중들 앞에 당장 설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분명 피해자지만은 이 과정에서 워낙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활동을 재개했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그리고 혹시 대법까지 갈 경우에 재판이 길어지겠죠. 그 경우 이게 완결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선운숙 씨가 대중 앞에 서더라도 말하는 걸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네요. 선운숙 씨 역시 일련의 상황 속에서 대중들 역시 이 과정을 보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은 걸 본인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일단락 지어질 때까지는 방송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겠네요. 앞서 변호인도 그랬잖아요. 선운숙 씨가 이번 재판에 임하는 각오가 은퇴를 할 각오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고 법적 투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깔끔하게 혹시라도 대법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깔끔하게 이 사안을 마무리 짓고 그 추후에 정말 다시 대중 앞에 정말 밝은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서는 거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그때까지 정말 건강 정말 잘 챙기시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